자,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해병대 이제 수해 지원 나갔다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더니 해병 제1사단장은 빼죠. 요거는 제가 또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대로 윤석열이 수사를 하라고 했어. 제대로 수사를 했어. 국방부 장관한테 이제 결재까지 맡았어. 발표하려고 하는데 잠깐 해병 제1사단장은 빼줘. 네. 알고 봤더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하고 현재 이종섭 국방부 장관하고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MB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야. 그럼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잘 모르신 분들은 이 사건 내막을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십상시 사건이다. 윤석열의 눈과 귀를 가린 애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병주 의원이 해병대 수사는 대통령실보다 더 윗선의 외압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라는 말을 저는 금요일날 새나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보다 더 윗선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윤석열밖에 없단 말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 김씨인 줄 알았는데. 어? 전 김씨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김 씨가 뭐 여기 뭐 등장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윤 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김병주 의원의 뜻은 정확하게 윤석열을 지목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지가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명명백백하게 엄정한 수사를 해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해병대 1사단장은 빼라라고 하는 게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 막 압력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은 대통령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건 김태효 정도인데 그보다 더 윗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제 이게 김병주 의원의 추론인데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만약에 김병주 의원의 행간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미작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갖고 윤석열이라고 지목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를 그 밑에 있는 김태효 정도가 해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본 행간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잘 됐다라고 이미 결재가 끝난 사항을 하루 만에 뒤집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장관이 결재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뒤집어요? 장관이 결정한 건 대통령이 결정한 건 별 차이 없어요. 장관도 장관 혼자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아니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하고 근데 그것을 하루 만에 바꿨다. 대통령실보다 위에 있는 힘인 거죠, 진짜로. 야, 이제 이건 게이트예요, 게이트. 그냥 게이트야. 이 사건은 진짜 얘네들은 진짜 뻥뻥 터진다, 진짜.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아닙니까? 네. 진짜 그러네, 워터게이트네. 수해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 터진 거예요.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하면서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기재부면 기재부, 국방부면 국방부, 안보실이면 안보실, 김건희면 김건희 다 둘러싸여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못 봅니다. 아까 우리가 잼버리 이야기도 또 그런 방식으로 좀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는 멋있게 이제 수해 때 해병대원이 죽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병대 단장이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융통성이 없었던 거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김성근 1사단장이 문제인데 왜 이거를 빼달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빡이 돈 거예요. 진짜 군인은 그런 거지. 근데 군대에서는 이거 발표하지 마 했는데 안 들었다고 항명. 나중에 나온 얘기가 항명의 수괴. 그러니까 수단 전체를 항명한 조직으로 보고 수괴라고 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전시 같으면 사형이에요. 그렇죠. 항명하려면
전시 같으면 사형이라고요. 이제 완전히 개빡치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 봐봐요. 만약에 박정훈 해병대 이제 며칠 전까지 수사단장이었지만 잘렸으니까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사건 덮을 때 어떻게 덮어지냐면 내가 잘못 알았다. 원래 거기에 해병대 일사단장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근데 당사자가 아 씨발 존나 빡치네 라고 이게 지금 물꼬를 텄잖아요. 이 사건은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만큼이나 막 엄청나게 갈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윤석열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래도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그 전에 독재자들도 마찬가지고 최소한의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피하려고는 했어요. 눈에 안 보이게끔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윤석열은 그 사회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딪혀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고속도로만 하더라도 거기만 하더라도 에타 같은 시스템들이 있고 국가가 국가 기관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고 결정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군대라고는 하지만 군대도 군대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기억하는 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그 검찰총장 나는 최은순 사건 보고받지 않았다. 보고하지 말라 그랬다. 하면서도 뒤에서는 알아서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하잖아요. 과연 이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철저하게 모든 걸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뭔가를 마치 검찰을 다루듯이 마치 검찰에서 자기보다 위의 사람 선고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아 누구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식의 수사를 하듯이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고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10,000명 중에 1명이 반발한 거예요. 언론들 윤석열 비리 싹 덮어주잖아요. 군대 명령 체계에서 난 못 받아들이겠어. 박정훈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나중에 윤석열 특검 갔을 때 그 특검 수사단에 유삼영, 박정훈 꼭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윤석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진짜 알아둬야 될 게 지금 집권 2년 차예요. 힘 제일 셀 때인 거예요. 힘 제일 셀 때인데 검찰에서 1명 나와, 경찰에서 1명 나와, 군대에서 1명 나와. 조금만 더 지나면요 모든 조직에서 다 나올 거예요 이거. 진짜 1년 안 남았네. 아니 비상시적이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뒤집어 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1년 지금 집권 2년 차가 한참 진행 중에 가장 힘이 세던 시절에는 억울해도 참고 있다가 보통 한 3년 4년차 될 때 터지는 게 그게 FM이에요. 근데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는 진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다 터질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해병대 전 수사단장 쪽 뭐냐면 변호사가 있거든 지금. 1사단장이 수중수색을 몰랐다고 허위 진술했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이 보고 있는 여기 그 카톡 방에 저렇게 사진을 쫙 보내고 이제 막 보도 나온 걸 막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수색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임성근이가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직함을 업그레이드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1사단장이잖아요. 그 전에 31대 6여단장이었다가 1사단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 되게 웃기지.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 현장에 미담도 있던데 이번 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고 기본적으로 간부들이 전국에 휴대폰으로 제보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휴식을 하더라도 안전지대에서 안전조치하 휴식이 되도록 강조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왜 구명조끼를 안 채웠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가서 우리 해병대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거에 대한 치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성근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수사를 할 때. 네, 너무 이게 변명이 진짜
그래도 해병대고 1사단장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카톡을 못 받고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너무 찌질한 거 아닌가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고가 올라왔는데 보고를 본인이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보고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보고 체계가 게 있잖아요. 근데 카톡으로 보고한 이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에 난 것만 보내주고 있어요. 보고 이거는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해서 대민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보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해병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열심히 보도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한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러면? 언론 언론 보도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궁금해서. 아 비겁해. 씨. 아니 그때도 실종자 수색을 나갈 때도 그때부터 이거는 공보실에서 만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사단장이 계속해서 아까 그 문자에서도 보시면은 군인들의 마음가짐은 어제 내가 말한 4번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 2, 3, 4, 5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옷은 어떻게 맞춰 입어라, 신발은 어떻게 맞춰 입어라 이런 식으로 다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자는 이거, 색깔도 맞추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구명조끼를 안 겁니다. 채우는 거죠. 그렇죠. 구명조끼 안 이쁘잖아. 해병대 상징색 빨간색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그 엄연히 카톡방에 그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 그 사진들을 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어요.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겠어요? 이게 그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설치된 겁니다. 2021년에 군 검찰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것인데 저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외압이 어떤 거냐면 임성근이랑 같이 근무했던 이종섭이요. 육군 중장 별 3개로 전역했거든요. 24년 만에 별 3개짜리가 국방부 장관 된 사례. 그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김태효가 했구나. 김태효가 진급시켜줬구나 이런 거죠. 그 자기 밑에 있던 임성근이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냐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사단장 과실 확인되어서 수사권 있는 경찰에 넘겨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종섭이 알았다고 했고요. 근데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혐의 내용 빼라고 하지 않았냐. 업무상 과실치사 죄명도 빼야 된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라. 이렇게 이제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뒤집는 지금 압력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 대대장 이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단장도 아니고 사단장도 아니고 대대장 이하만 져줘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이미 수사 결과가 유가족한테 설명을 했고 사단장 등 8명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빼냐. 지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로. 특히 유가족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했었다고 하죠. 그 위에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법무관리관만 책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종섭이가 국방부 장관이지만 그 밑에 차관한테 일을 시켜요. 본인 직접 나선 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죠. 내가 뭐 이렇게 대령 내가 상대하리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고요. 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빼고 수사 용어를 조사로 바꾸자고 해라. 수사가 아니고 조사한 거다. 수사라고 해버리면 요거 이제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기 때문에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거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국방부에서 저렇게까지 아니 원래는 군대라는 게 명령에 명령, 죽고 명령에 사는 데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럴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전시 상황에서 군대라는 게 사람을 수족 움직이듯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군이 대민 지원 활동하다가 20대 젊은 군인이 익사한 사고예요. 이거를 수사를 하는데 이 수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뇌에서 다이렉트로 명령이 내려오기는 명령 밝혀라라고 뇌에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왜 중간에서 척수가 가로채고 있냐고. 이게
이태원 참사랑 아주 똑같은 구조인 맞아요. 거예요. 네. 거의 그냥 비슷하죠. 예. 만약에 해병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으면 또 형수가 나고 또 데미지원 나가는데 그런 사람들 책임 안 지게 되는 거죠. 이태원 참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상민은 도의적 책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방을 못한 책임이 가장 커요. 그 후에 일어난 그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결국 책임지는 건 아래 사람들만 애들 종특이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단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만 소방관. 조지는 실제로 그 위에 있는 서울청장도 못 건드렸어.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해병대 사령관도 어떻게 보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권 같으면 해병대 사령관이 책임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어. 해병대 사령관 밑에 1사단장이라는 사람의 책임을 빼버리니까 이거를 이태원 참사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서울경찰청장 뺀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구조로 계속 가고 있다. 나라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정말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인 초급 간부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관의 문자에서도 보면은 그때 이태원 때도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꿔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단어를 바꾸라는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차관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신범철 차관은 본인은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펄쩍 뛰고 있어요. 그 문자가 그러면 뭐 귀신이 보냈냐? 이번에 괴담 있던데 잼버리 괴담, 예멘, 시리아 이런 쪽은 들어오지도 못 않았는데 그걸 전달한 사람이 없어 지금. 아유 부두교네 부두교. 귀신이 전달한 거예요. 씨발. 잼 버러지. 자, 네. 근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TV 출연했다고 지금 징계 착수했어요. 본인 입장에서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량한 이제 군대 규정을 들면서 TV 출연했다고. KBS 출연한 저것 때문에 징계 착수했어 또.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저는 이걸 감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사실 공무원이 그 기관장의 허락 없이 나가는 것 자체는 징계 사유는 되죠. 징계 사유는 되는데 하는 거 보면 추잡하다는 거죠. 내가 예상 한번 해볼까요? 김정은은 좌파했다는 증거 나올 거예요 이제. 박정훈. 봐봐. 박정훈? 박정훈은 좌파했다는 증거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모론을 투척하면서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일기를 일기장을. 뒤져보니 김대중을 좋아하더라. 노사모스러웠다며 이러면서. 근데 네, 이해람 중사건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게 다시 군 안에서 생기지 말자라고 한 게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잖아요. 근데 이거 신청을 했다고 지금 KBS 나간 거를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근데 그거예요. 있는 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안 되니까 방송에 나왔다 이제 사소한 걸 트집을 잡는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진짜 이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주도했다고까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도 그 맥락은 좀 약간 다릅니다만 윤석열이나 김태효나 시력 때문에 군대 안 간 애들이야. 군대 시스템 저는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들끼리의 어떤 친목이나 이익권 가르틀만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지금 딱 그런 상황이 걸린 거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거기에 쉽게 표현하면 항명하다가 좌천된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이 진상규명 엄정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엄정하게 했더니 지금 이제 항명의 수괴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윤석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윤석열이 딱 나서야죠. 엄정하게 수사한 수사단장을 공격하지 마라 같은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불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나로 좋게 너는 하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나만 멋있어야 돼. 아니 엄정하게 수사하는 이문정도 날리는데 이분은 늘 그러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일관성 있으신 분인데. 근데 군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아까운 해병 하나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지금 해병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 해병 관련한 짤을 올렸을 때 실제로 여기에 해병을 보낸 부모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 아들도 저기에 가서 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진 아들이, 그러니까 해병이 내 아들이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 울었는데 그게 또 남의 자식이 그렇게 됐다는데 더 슬퍼서 또 그 내 마음 때문에 더 울었다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이게 이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나 해병대 전우회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우회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지금 반박, 비판들 많이 받고 있어요. 자, 무슨 이권 조직들이 아닌 이상 다 나서야죠. 상식에 반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그 골마 터져가지고요. 윤석열이 1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 수사를 자꾸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 황교안의 법무부가 원세훈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이런 식으로 외압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짓거리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말했잖아. 죄를 저질렀으면 부인도 감옥에 보내는 게 맞잖아요. 조국 장관네는 죄도 없는 걸 오지게 털어서 감옥에 보냈고 자기 부인은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한동훈 채널A 사건 때 수사 못하게 외압 행사했잖아요. 그대로 돌려줄게요. 지금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봐. 씨발 진짜. 빨간 것만. 빨간 거요?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 수사를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것이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윤석열 같지 않았어요.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다잖아요. 윤석열이 목소리는 비호감인데 혀가 짧진 않죠. 그래서 박정훈 대령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를 받던 게 잘못이냐.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부스럭부럭 소리는 나와요. 그런데 정면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상 쉴드가 불가능한. 결국 어제 나온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대통령실에 관련됐다는 건 가짜뉴스다 정도. 그거잖아요. 대통령실에 관련돼 있다는 게 가짜뉴스라면 김태현은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김태현, 이정섭, 임성근. 근데 이 혹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MB가 전화한 거 아니냐. 근데 아무리 씨발 찌질하다 그래서 명박이가 전화해가지고 윤 대통령 뭐 우리 성근이는 빼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씨발 진짜로. 오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김건희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맥락 없이 연결시키지 말자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오빠라고 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KNT님 휴가도 끝났다. 여지 이제 오후 8시로 옮겨라 해날. 일로 와.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여러분 새날 구독, 멤버십, 좋아요 좀 다 해주세요. 좀 시간 좀 나시면은. 진짜 방송 열심히 하잖아. 솔직히 말 우리가 지상파에 뒤져? 지상파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은 방송 보고 나서 지상파를 보면 답답하잖아. 그렇죠. 해야 될 얘기 안 하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구독 좀 해.